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메리 하트먼의 시 한 편을 읽어봅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네. 간혹 가슴앓이가 오고 가지만 그것은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일 뿐. 시간의 책장을 넘기면 위대한 놀라움을 보여주리. 새해가 시작되고 당찬 포부로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아무리 큰 규모의 계획도 우리 사람들의 관계와 교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맞아요.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하트머니 얘기처럼 우리 서로에게 미소가 되고 우리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작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난희 원장님과 여성 질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성 질환 하면 아무래도 뭐 생리라든지 네. 배란일 이런 것들이 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생리 주기는 꼼꼼하게 챙겨도 배란일은 잘 모르고 넘어가거나 네.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배란일도 네.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임기 여성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본인의 배란일이 정확히 언제냐 그 네.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라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배란이 뭔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몸이 여성들은 난소, 그러니까 자궁이 있고 그 옆에 양쪽으로 양 날개처럼 쫙 펼쳐져 있어서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난소라고 하죠. 이 난소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 거기서부터 체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뇌에 있는 내하수체 전엽에 시상하부란 데서 황체와 호르몬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체와 호르몬이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여자들이 생리한 뒤에 한 12일 뒤부터 약 48시간, 그러니까 한 약 2주 뒤죠. 네. 2주 뒤에 그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난소에서 난자들이 갑자기 성숙시키면서 많이 늘어나고요. 그때 이제 난소 내에 난포벽이 약해지면서 얇아지면서 허물어져요. 그래갖고 난포벽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난자가 이 난소 벽을 뚫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배란은 언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리하고 나서 약
2주 뒤가 본인의 배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2주 뒤라는 거는 생리 시작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생리 끝나는 시기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임신, 출산하는 것도 다 생리 시작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좀 네.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 배란 장애란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를 그 복강 내로 배출을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고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징후는 사실은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 생리, 월경으로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네. 아니면 월경이 끊기거나 하면은 자기가 혹시 배란 장애가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란 장애는 그러면은 어떠한 원인으로 배란 장애가 생기느냐? 4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 했죠. 황체화 호르몬이.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배란 장애가 올 수 있는데요. 뇌하수체에 이상이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도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마디로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분비 기관에 이상이 있어도 배란 장애가 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갑상선이나 간 같이 내분비에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이상이 생겨도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호르몬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난소 자체가 갑자기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난소 기능이 갑자기 퇴화가 되거나 난소 자체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배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본인이 이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러 와서 이거를 저희가 의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원인을 본인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음파 검사상 많이 이제 이게 드러나요. 네. 본인이 생리를 여러 달을 안 해서 걱정이 돼봐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난소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난소에 자리 잡고 있는 난포들이 10개 이상 막 너무 많이 자라 있거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증후군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나 뇌하수체나 아니면은 부신이나 난소의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기능적으로 교란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무배란증이나 무월경이나 아니면은 조모증, 갑자기 막 팔다리 털이 많이 자라거나 그런 조모증 같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이제 기능의 이상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는 그런 기능적인 그 이상이 생긴 거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크게 만성적인 무배란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고안드로겐 혈증이라 해서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상 과다 분비로 인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증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한 4개, 5개 이상이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4-5가지. 네. 일단 무배랑 관련된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희발월경이나 무월경이 1년에 정상적으로 계속 생리를 하다가 갑자기 한 2-3달마다 하던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배란이 생리를 안 하니까 배란이 안 돼서 불임까지 가는 경우가 바로 이 무배란 관련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고안드로겐 혈증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면요. 코털이 이렇게 코 밑에 털이 까맣게 많이 자라거나 팔다리에 털이 많이 생기거나 반대로 탈모
머리카락이 확 빠져가지고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게 탈모가 너무 심하게 있으면은 저희가 일단 의심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동화 작용으로 인한 비만, 갑자기 살이 쪄요.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 많이 살이 쪘는데 코 밑이 검은데 머리털이 탈모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의심을 하죠. 그리고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상 난소가 증대 있거나 난소의 다낭성, 이렇게 혹주머니 같은 게 많이 이제 난포들이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이 겨드랑이 밑이 회갈색이나 까맣게 색이 변색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정말 안 예쁘게 여성분이신데 비키니를 못 입는 그런 이제 그 색소 침착이 그걸 흑색가시 세포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색소 침착이 있을 때도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자궁에 혹이 많아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는 자궁이 건가요? 아니라 난소. 난소에. 네. 그러니까 초음파상 난소가 양측 난소가 증대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난포에 2 내지 8mm 정도의 사이즈들이 10개 이상이 너무 많이 동글동글한 게 많이 보이면 이제 이거를 확진을 하죠. 자궁이랑은 무방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무월경이나 희발월경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살이 많이 찌거나 네. 팔다리에 털이 많이 자랐는데 탈모가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겨드랑이가 이제 흑색가시 세포 정도 까맣게 변하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현재 그 네. 치료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치료법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경구 피임약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인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잉 분비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궁벽이 많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투여를 해서 자궁벽을 보호하는 요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라 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올려줘서 인슐린 분비를 완화시켜줘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고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가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제 증상을 좀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면은 호르몬 균형이 더 깨지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둡니다. 네. 그리고 한방에서 이제 치료법이 크게 4가지로 저희는 치료법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을 일단은 저희가 들어봐서요. 그 증상이 신어형이냐 아니면은 감기 울체형이냐 네. 아니면 담습이 저체되어 있는 형태냐 아니면 음허 내열형이냐 좀 어렵죠. 네. 이 4가지로 분류를 해서요. 만약에 신어 그러니까 몸이 많이 기운이 딸리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자꾸 붓는 그런 이제 허증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희발월경, 무월경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저희는 신어증이라고 보고 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고요. 아니면은 감기 울체, 자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네. 본인이 흉욕고만,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숨이 자꾸 차는 사람들은 간의 기운이 울체돼서 그런다고 보고 이제 그거에 관련한 정경탕이라는 이제 처방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담습 저체는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그리고 몸이 맨날 무겁고 잘 붓는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이진탕 계열을 이제 저희가 처방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어내열. 허에서 열이 자꾸 얼굴이 달아오르고 잠도 못 자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형태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는 그런 열을 내려드리는 그런 처방을 해드리죠. 네. 이렇게 배란 장애에 대해서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또 가장 중요한 여성들의 이제 신체 네. 기관이 자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여성 질환이 사실 종류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여성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궁 질환으로는 크게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고요, 성근종이 있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자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나이가 네. 들면 또 더 많이 앓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자궁 근종이 첫 번째죠. 자궁 체부에 네. 특히 근육층 내에 거의 80%가 혹이 생기는 걸 자궁 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궁 몸통,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체부가 있고 경부가 있어요. 경부는 질적으로 기다랗게 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우리 몸 바깥쪽에 좀 더 가깝게 있는 부위고, 체부는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갖는 체부가 있죠. 네. 그 체부 중에 근육층의 안쪽으로 혹이 자라는 거를 자궁 근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35세 이상의 가임기 여성들에게서 한 40에서 50% 정도로 발견되죠. 아, 거의 빈도수가 높죠. 반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이 제일 많이 생기고 우리가 폐경이 돼버리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증상으로는요, 네. 이렇게 아랫배를 자궁 밑에 쪽을 배꼽 아래쪽을 쭉 눌러보면 덩어리진 종괴감이 느껴지거나 꾹꾹 눌렀을 때 압박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월경 과다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혈하듯이 월경혈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그래서 막 빈혈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생리를 할 때 너무 월경 가다가 있거나 눌렀을 때 꾹 눌렀을 때 종괴감,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아픈, 골반 쪽이 좀 아프면 이 자궁 근종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별로 심하지가 않다고 보면서 이렇게 수술까지는 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호르몬 요법을 이제 먼저 시행을 하죠. 한방에서는 이거를 진가라는 명칭이 있어요. 네. 진가라 해서 여성 생식기의 종양, 염증성 종괴를 다 진가라고 하는데요. 원인을 크게 이제 또 네 가지라고 봅니다. 네. 기가 체에서 어혈이 생긴 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정서적인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가슴 쪽이 자꾸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가슴이 또 답답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거탕이라는 그 속에 어혈을 빼주는 그런 추거탕 계열을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하고요. 네. 한습 응체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추위를 타고요. 워낙에 냉대하라고 하죠. 속에서 이렇게 그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네. 계지복량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어혈을 또 풀어주는 그런 이제 처방이 있고요. 또 기혈어형이 있는데 기가 부족해도 어혈이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잘 못 시키니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월경이 과다하면서 항상 얼굴이 창백하게 동동 떠가지고 다니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원전이라 해서 기운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처방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음허내열형이라 해서 열이, 그러니까 허증의 열이 자꾸 얼굴 상체 쪽으로 달아올라서 얼굴색이 자꾸 암적색이나 암홍색, 어둡고 조금 까매지는 그런 이제 분들이 네.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열을 내리고 어혈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궁 성근종이 있어요. 네.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이 성근종이라고 하면은 좀 여자분들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자궁의 내막 조직이 근육층으로 자꾸 이렇게 침륜을 해요. 그래서 밖에 층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근육층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똑같이 월경 과다의 네. 증상이 있고 그러면서 복부 통증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하세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성교통이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돼, 자궁 착상이 잘 안 되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궁 성근증은 주로 40대 중후반 넘어가는 40대 여성들에게 더 다빈도의 이제 확률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자궁벽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 적출을 많이 좀 하는 거를 많이 이제 권하고요. 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궁 내막 자체가 비유되어 있고 굉장히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자궁이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폴립형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약간 우리 도너츠 있죠? 네.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폴립형상으로 되어 있는,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를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데, 네. 주로 갱년기 때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 증식증에 갱년기인데 본인이 생리는 끊겼는데 이런 자궁내막 증식증이 의심이 될 때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생리가 끊겼는데 중간중간 출혈이 비치고요. 그러면서 아랫배가 조금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갱년기에는 암으로 또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수는 적지만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질환이죠. 네. 자궁에도 혹이 생길 수 있고, 네.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난소에도 혹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네, 이 혹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소에도 또 여러 종류의 혹이 있는데요. 난소에는 비종양성이냐, 종양성이냐 크게 두 가지의 혹이 있어요. 종양은 좀 심각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들어만 봐도 그렇죠. 네. 비종양성은 한마디로 무릎 같은 거예요. 저절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종양성에도 난포성이냐, 황체 그 종양이냐, 아니면 루테인 낭종이냐, 아니면 자궁내막 종이냐, 그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제 단순히 난포에 뭐 아니면 황체에 그 호르몬 과다나 아니면은 과다 출혈로 인해서 혹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자궁내막종은 자궁내막증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네. 비종양성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특히 불임 여성의 한 20에서 25에서 50%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임신이 잘 안 된다. 가임기인데도 조금 나이가 좀 있는데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자궁내막종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증상으로는 월경통이나 아니면은 성교통, 또 배란통 같은 배란기나 생리중에 통증이 좀 심하면서 허리까지 너무 아프면 이런 이제 자궁내막 증식 때문에 내막 종에, 그러니까 혹도 같이 있는 거. 아까 자궁내막증을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자궁내막이 폴립형으로. 커져가지고 네. 생긴데 그 안에 혹도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이제 진찰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빨리 받아서 불임까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말씀 주신 증상들은 굉장히 흔한 증상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놓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본인이 생리통이 있으면 그게 자궁근종 때문인지 자궁내막증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궁내막종 혹까지 있는 건지를 반드시 네. 정기검진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 생리통이야 그러면서 그걸 병을 키워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난소낭중에 이제 종양성을 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종양성에는 또 상피성이냐 비상피성이냐에 따라서 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피성은 상피성 난소 종양은요 전체 난소 종양의 한 67%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악성 난소 상피성 난소 종양은요 전체 난소암의 90%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네. 종양이 있으면 거의 난소암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근데 난소암은 대부분 타 부위로 전이되기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초기 진단 시에 이미 네. 3분의 2 정도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이게 이미 발견이 됐잖아요. 그 난소암으로 네. 이제 판정이 되면 5년 이상의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많이 전이도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난소 종양의 67%를 해당하는 난소암 중에서 특히 악성으로 간 난소암은 생존율도 낮고 그 다음에 이미 발견이 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본인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본인 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증상이 있나 없나를. 먼저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전에 검사를 하면 나오긴 나오나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난소는 조금 더 안쪽으로 특히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자궁이 후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척추 뒤쪽으로 붙어 있고 난소도 활처럼 뒤로 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상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본인이 아까도 말했듯이 월경 과다, 막 너무 출혈일 양이 많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내진 시 복진을 할 때 너무 압박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종괴감이 느껴지거나 그럴 때는 빨리 검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호르몬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피성 난소암은요, 네. 사실은 그 후진국보다는 스칸디나비아 국가형이라 해서 선진국에서 더 발견이 더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다산부,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많이 겪어버린 여성들은 좀 확률이 낮아져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미혼이시거나 출산 경험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갈수록 우리가 식이 습관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 식품들이 많이 계란, 우유, 빵, 밀가루, 네. 뭐 고기, 육류 너무 기름진 거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더 많이 먹고들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본인이 그런 이제 좀 담백한 음식을 좀 드셔야 되고 아까 말한 생리나 냉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버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종양 절제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그리고 호르몬 요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동통이나 압박감이나 아니면은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그때 받으셔야 되고, 자궁이나 난소의 환경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호르몬 식품을 갖다가 많이 먹기보다는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비상피성 난소 종양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비상피성 난소 종양은 양성은요 거의 20세 이전에 난소에 혹이는,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그러니까 대학생 전에 우리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75%가 바로 이 상피성 난소 종양 중에 양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음파상에 특이적으로 치아나 머리카락이나 피부 조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임신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조직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데 약간의 그 부위만 종개만 이렇게 절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 비상피성 난소 종양도 악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악성은 여성 난소암 중에는 아주 드물게 한 1-20%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대, 20대에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려도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그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좀 정기검진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호르몬 음식 같은 거나 생활관리, 너무 몸을 춥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 나가야 돼요. 네. 그 난소와 또 자궁에 있는 여러 가지 종양이라든지 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식기 자체에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염증 중에 가장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 경부암이 있습니다. 네.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암까지 생긴 거죠. 경부 쪽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부 몸통이 있고 경부는 질 쪽에 갔기 때문에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여성에서 우리 여성 전체 암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 난소암과 함께 3대 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증상이 뭐냐면요, 성교 후에 질 쪽에 가깝다고 했죠. 성교 후에 경미한 질 쪽에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교 후에 출혈이 비치면 일단 자궁 경부암을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주변 장기 쪽으로 이게 침범을 하면요, 배뇨, 그러니까 소변을 눌 때마다 출혈이 비치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 있는 쪽 있죠? 엉치 가까운 허리 쪽이 아래쪽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다리가 잘 붓거나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체중이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에도 자궁 경부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거는 원인이 하나예요.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너무 일찍 결혼, 임신, 성교를 했던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병이 한번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임약을 자주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교 후에 가벼운 이제 출혈이 살짝 비치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누를 때 통증이 있거나, 자주 소변을 봐도 안 시원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아래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허리 꼬리뼈까지 아프면 이 자궁 경부암을 의심을 하면서 자꾸 검사를 통해서 이게 긴가 아닌가 알아봐야겠죠. 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원인으로 봅니다. 이 습열 온독이라 해서요. 네. 습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열독이, 독이 우리 몸을 속을 침범을 한 케이스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습열독을 갖다가 많이 내려주면서 없애주는 치료제를 저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습열 어독, 어혈이 또 많이 생겨서 자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궁 환경이 나쁜 거죠. 자궁벽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혈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본인 몸이 냉하거나, 그래서 어혈이 잘 끼어 있거나 그 안에 많이 끼어 있거나 그러면 자꾸 염증이 더 생겨요. 그래서 생리할 때 덩어리가 지거나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없애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정어어독이라 해서 본인 기운이 딸리면 우리가 이제 보증익기탕으로 해서 기운을 좀 끌어올려서 이게 스스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줘서, 여자들도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런 질염이나 자궁염이나 자궁경부암이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요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염증 질환으로 또 하나가 자궁 내막 암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궁 내막 증식증 때문에 자궁 내막 종양도 있지만 자궁 내막 암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75% 이상이 60대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게 많이 하는데,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 중에 저체중, 마르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폐경 나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궁 근종이나 그런 거는 폐경이 돼버리면은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자궁 내막 암은 오히려 폐경 이후에 걱정을 해야 되는 암 중에 하나고요. 이외에 이제 원인으로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성인병이 원인이 돼서 이 자궁 내막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한의학에서는 간신음어나 독 온결이라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열독이냐, 습열독이냐, 아니면은 몸이 허해져서 오는 음어증이냐,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저희가 이제 허한 거는 지백지황탕이라 했고 보호를 해주고요. 오히려. 그리고 열독, 습열 온독을 하면 청화전이라 해서 열을 갖다가 많이 독소를 갖다가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마지막으로 냉대하 아시죠?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뭔가 염증 때문에 생긴 냉대하. 그래서 냄새도 나고 뿌옇게 약간 우윳빛이나 탁한 색깔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분비물을 냉대하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칸디다나 트리코모나스 균, 세균 감염이죠. 한마디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냄새가 안 좋은 그런 냉증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음부, 질 쪽에 이제 쓰리거나 통증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교통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본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염증을 갖다가 빨리 없애주어서 이 냉대하를 고쳐줘야 이 자궁까지도 보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허증이냐 실증이냐. 그러니까 허증은 비기, 소화기 쪽이 약해도 전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질염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어,
기운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해서 생겨서 오는 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습열 온도기 독소가 외부적으로 침범을 하거나 열증이 심해져 가지고 생기는 그런 이제 질염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 치료로 들어가서 이 염증을 잡아서 냉대야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생리가 좀 네. 불순해도 문제지만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생리기간이 아닌데 막 출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통도 문제지만 생리를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려가지고 하혈을 하는 것도 무섭고요. 네. 그리고 아예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도 또 무섭죠. 그래서 일단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은 일단 첫 번째로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자궁 쪽에 문제가 있거나 난소 네.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자궁 경관에 아니면 질 쪽에 무슨 용종이나 아니면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네. 아니면은 자궁 난소의 문제가 질 쪽의 문제가 아니어도 요도관, 요로 쪽에, 그러니까 소변이 빠져나오는 가깝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상이 생겨서 외성기 쪽에서도 같이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출혈이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네. 그리고 이 밖에 여자들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뇌하수체에 그 영향을 미쳐, 예, 미치죠. 호르몬 균형을 깨져가지고 생리 기간이 아닐 때 생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밖에 경구 피임제 같은 호르몬제 너무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영양, 섭식장애,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예 그 생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월경 과다 비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월경을 안 해도 걱정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발성 무월경이 있고 속발성 무월경이 있는데, 원발성은 어떤 거냐면 2차 성징 발현이 있었는데 16살 때까지도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2차 성징 있죠. 막 가슴도 네. 커지고 유도 뭐 잘하고 막 그랬는데 생리할 때가 됐어. 근데도 16살이 된데도 안 하면 걱정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성징이 없는데 없고 그것도 없는데 14살이 됐는데 생리도 안 한다. 그것도 이제 어떤 기질적인 자궁이 아니면 난소가 충분히 성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것도 물리적인 어떤 손상을 받았거나 크게 뭐 사고를 당했거나 네.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지속적인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리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발성 무월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까지 월경을 잘하던 여성이 갑자기 6개월 이상 월경이 사라지거나, 임신이 아닌데도. 그렇죠. 아니면 평소에 월경을 뭐 매월을 안 하고 뭐 한 두 달 간격으로 하던 여성이 갑자기 그 주기가 한 3배 이상 늘어지는 거죠. 네. 2달마다 하다가 뭐 6달마다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다. 그런 경우를 이제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계속 말했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해야 되고요. 네. 이 밖에도 안드로겐 혈종,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갖다 분비니까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하수체에 혹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분비, 갑상선 같은 호르몬 장애가 생겨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원적인 원인 질환을 같이 고치는 거를 저희가 더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죠. 네. 오늘은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여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메주콩입니다. 메주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메주콩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매주콩은 우리가 늘 흔하게 먹는 뭐 두부라든지 뭐 된장 만들 때 주로 쓰이는 콩으로 네. 뭐 백태 혹은 대두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방에서는 매주콩을 우리 몸의 수액,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또 혈행을 좋게 해줘서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요. 위 속에 열을 내려줘서 좀 위를 편안하게 다스리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막 싹 틔운 매주콩, 우리 콩나물 있죠. 거기 위에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네. 머리 부분을 대두 황곤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콩에서 가장 주목할 성분이 바로 하나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이소플라본 성분은 우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네. 그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 우리가 고밀도 그 콜레스테롤인 HDL,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 드라이 클리닝 하잖아요. 옷에 네. 기름때 묻으면 기름때는 기름으로 벗겨야 되듯이 우리 몸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이소플라본 성분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요, 그 분자 구조식이 너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작용을 우리 몸에 해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갱년기 증상이 있죠. 네. 그런 거를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분으로 콩 하면 또 레시틴 성분이 유명한데요. 네. 이 레시틴 성분은 심부전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아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미세한 분자로 바꿔줘 가지고요. 우리 이 콜레스테롤이 이 우리 혈관벽에 붙는 걸 달라붙는 거를 갖다가 방지를 해줘요. 네. 그리고 또한 이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뇌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게 뭐 인삼이나 홍삼 하면 떠오르는 사포닌도 굉장히 풍부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사포닌 하면은 흔히 홍삼, 뭐 인삼밖에 네.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콩에도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콩들 중에 메주콩에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밥 지을 때도 좀 넣어서 그렇게 지어 드시기 바랄게요. 네. 특히 메주콩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을 갖다 초축력이 뛰어나서요. 우리 혈액 속에 남은 그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체외로 배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고요. 또한 메주콩은 우리 담석증을 예방하고 치료해 준 데도 도움이 되니까 담석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이 메주콩은 참 좋은 식품이고요. 또 정장작용을 통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변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봐주게 하면서 식이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메주콩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메주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딸. 아, 네. 딸.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17살이고요. 네, 키는 165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따님 네. 걱정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증상을 좀 네.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생리가 좀 이렇게 네. 띄엄띄엄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하고 아. 이제 좀 이렇게 자리가 잡을 만도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네. 좀 있어서 아, 근데 띄엄띄엄 뭐 2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네.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네. 좀 자주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너무 자주 할 때도 불순해가지고. 있고요. 네, 자주 할 때도 있어요. 아. 한 달에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는 아니고 한 20일 주기로 해서 할 그래서 때도 또, 있고 네. 네, 너무 불순해가지고 네. 근데 생리통도 좀 있거든요. 생리통이 심해요. 학교에 한 번 정도 조퇴하는 것 같아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불순한 거. 네, 이렇게 생리통은 약간 있는 거는 뭐 약 먹으면 좀 괜찮아져가지고 아, 그건 좀 네. 괜찮은데 이제 너무 불순하니까 네. 그런 걱정이 게 되셔서. 괜찮은지. 예. 괜찮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래도 네. 언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초경을? 중1 때요. 중1 때요. 그러니까 적당한 네. 때인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난소나 자궁이 조금 더 성숙돼 가지고 자리를 진짜 엄마 말씀처럼 자리를 네. 잡아야 되는데 네. 난소에서 배란이 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은 자궁에 어혈이나 냉증이 심해져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이랬나요? 아니면은 중간에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원래 초기에는 막 이렇게 불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처음이니까 자리 잡느냐고 그러나 보다 그냥 네. 그랬는데 중간엔 또 좀 지나고서는 좀 괜찮았거든요. 괜찮아졌다가 네. 네, 또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네. 먹는 거랑도 많이 영향이 있는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네. 뭐 이렇게 좀 안 먹고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은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은 생리가 네. 당연히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이유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네. 너무 내장 지방, 그러니까 살이 쪄서 아. 호르몬이 너무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은 그때도 이제 갑자기 땡겨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너무 밀가루나 너무 네. 고열량 음식 있죠? 막 기름진 고기 네. 같은 거 네. 너무 많이 특히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있죠? 라면이나 네. 그런 것들은 좀 줄여서 먹게 해주시고요. 다이어트를 네. 할 때도 갑자기 또 굶어버리면 이게 또 호르몬 균형 깨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자애들 보면은 좀 차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복도 네. 짧게 입고 겨울에도 되게 춥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속에 냉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냉한 기운은 우리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시원하게 다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혈이 뭉치게 하고 그게 떡이 되면서 남아가지고 어혈로 남아버리면 생리할 때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덩어리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또 생리 불균형을 그 불순을 오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일단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당근을 좀 갈아서 먹여주세요. 왜냐하면 당근 자체가 진경작용을 하는데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진통제만 계속 먹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증상이 더 심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좋고 토마토를 좀 삶아서 갈아서 먹이는 것도 좋고요. 미역 네.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차가요. 우리 아이들은 또 정서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잘 늦게 자고 하면요. 이게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게 한마디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대추차가 좋은데 대추차는 버릴 게 없어요. 씨까지 같이 끓여서요.
껍질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껍질을 살을 벗겨가지고 그 씨까지 같이 끓여서 대추차를 좀 진하게 끓여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붙이는 핫팩이 있어요. 옷에 네. 붙이는 핫팩이 있는데 네. 그거를 배꼽 밑에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갈아서 붙이면서 핫팩을 좀 붙여주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속에 어혈이나 냉증 같은 게 많이 사라져야 생리통 같은 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따뜻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아랫배가요? 아랫배를 좀 평소에 따뜻하게 해주고 생리할 때도 이렇게 그 계속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자궁이 맨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장기가 누르면은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핫팩을 밑에 바닥에 깔고 좀 엎드려서 누워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교회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한방 쪽에 생리 어혈도 잡고 생리통도 잡아주는 처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쑥이에요, 쑥. 그래서 약쑥을 사서요. 그거를 네. 그냥 보리차처럼 평상시에 순하게 묽게 끓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주면 좋습니다. 약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종류도 한 30여 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인진쑥도 있고 잎모초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네. 그냥 약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쳐봐도 뭐 강화도 약쑥이 좋다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리차처럼 드시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지압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혈자리 중에 우리 네. 그 삼음교라는 혈자리 좀 눌러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자들한테 되게 좋은 혈자리인데요. 안쪽 복숭아씨 뼈 있죠. 발목에 네. 있는 안쪽 복숭아 뼈에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올라가서요. 우리 종아리, 그러니까 안쪽 가운데 쪽으로 복숭아 뼈 위에 3마디 정도 네. 올라가면 푹 이렇게 눌러보면 쑥 좀 잘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그 네. 자리를 꾹꾹 눌러주면요. 생리통이 심했다가도 점점 가라앉고요. 그리고 여자들 자궁에는 어혈이나 불순물, 노폐물을 밖으로 체외로 좀 배출해주기 때문에 생리도 잘 빠지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생리 주기에 규칙적으로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음교 혈자리 좀 잘 알아둬서 지압을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원장님. 생리할 때 하는 거죠, 그건요? 평상시에도 해주면 좋아요.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따님 네. 건강 다시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